엄밀한의 인사이드 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오늘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전에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오기 전에 뵙고 그리고 오늘 또 모셨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시장에 정말 큰 좀 파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금융당국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지 딱 2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딱 2주차 시장 상황과 공매도 잔고 추이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먼저 한 달 전에 저희 이 방송에서 나왔을 때도 그만 하더라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사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1월 5일 날 일요일 날 전면 금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었는데 이게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전면 금지라 하더라도 시장 그 공급자하고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여전히 공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상황만 빼고 전면 금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11월 6일 날은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등을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6% 정도, 코스닥은 7.3, 4% 이제 그 폭등을 해서 오래간만에 한 3년 5개월 만인가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할 정도로 시장에서 활기가 뛰었고 그래서 외인들이 주식을 갖다가 쇼커버링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실제 그날 거래량이 대부분이 외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등했다가 그 다음 날은 다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해서 이게 1일차나 아니냐 2주 동안 지금 이야기 나왔던 게 그런 거였는데 네. 특히 2차 전지주가 주가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금지 전날 주가가 거의 상한가처럼 대폭 2차 전지주가 올랐는데 오히려 그 뒤에는 좀 떨어졌는데 물론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만큼 전날보다 주식이 빠진 건 아니었고요. 좀 고점에 갔다가 많이 저점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한 게 아닌가 첫날은. 그래서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지금 2주 동안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면 대차거래 잔고 금액만 급감했고 여전히 공매도 잔고는 여전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 금액이 73조로 집계되었고 이는 공매도 금지 시작 후 무려 15조 원이 감소는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 금액은 감소가 되었는데 공매도 금지 6일 대차거래 기준 잔고 금액은 89조,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일 대차거래 잔고액은 82조입니다. 그러니까 급감은 확인이 되는데 네. 잔고 주식수에 있어서는 20억에서 18억, 일주일 사 2억 정도 감소되었고 다만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공매도 잔액 금액은 코스피가 11조 5천억, 코스닥이 6조 1천억 기록하고 있어 금지 전인 지난 3일과 비교할 때 보면 코스피는 2.16% 감소했고 코스닥은 1.5%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떠났느냐 공매도 매도를 다 하고 이렇게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공매도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코스닥에서는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네. 공매도 잔고는 여전한 채 대차거래 잔고 금액만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었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지켜보는 거죠. 건가요? 시장을 관망하는 거죠. 네. 이게 시장을 관망하는 증세인데 지난 2주 동안 횡보를 하다가 어제 오르고 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에 가깝게 코스닥은 2% 이상 올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대부분 분석했던 것들이 공매도 금지가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쇼커버링도 일어나지 않다. 왜냐하면 대차 잔고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쇼커버링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향에 빠져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새에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이긴 하지만 그 시장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일부 허용되어 있는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잔고와 대차거래 잔고의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거래는 그래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시장 조성자하고 유동성 공급자가 공매도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는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네. 잔고가 유지된 거는 그분들의 잔고인지 아니면 기존에 공매도를 했던 외인이나 기관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별 영향을 가지지 않고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첫날은 좀 2차 전지주를 중에서 쇼커버링이 일어난 건 분명히 사실이죠. 네. 일단 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온 첫날은 쇼커버링이 확실히 일어났고 그 다음 날은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다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 잔고 금액은 큰 변화는 없었고 대차거래 잔고 금액만 좀 급감한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것이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관망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즉 외국인이 그래서 한국이 과연 공매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줄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시장의 이슈가 공매도 금지 이슈 말고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외인들이 철수할 것이다. 시장을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한국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철수한다. 공매도 금지라는 정책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고 실제 외인들의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점증해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망을 했을 때는 공매도 금지가 외인들의 철수를 반드시 이뤄낸다. 이렇게까지는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공매도 했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예측해 봅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게 좀 토픽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렇게 전면 금지를 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국내에서 해외에서 국내 증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증시 신뢰도에 문제를 줄 만한 과도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제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다고 판단한다. 이건 대통령의 판단인데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가 코로나 때 특히 재개할 때 저도 여러 방송에 나가서 꼭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해소해야 되냐. 제도 개선이 아직 부족한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도 개선 먼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공매도 재개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경제 관료들에서 나왔던 것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이었거든요. 이게 가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마치 선진국이 아닌 금융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통령이 보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석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금가업조처럼 MSCI 가입, 선진지수 가입을 떠들었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외신들도 코로나 전면 금지를 했을 때 바로 들고 나온 칼날이 MSCI 지수 편입이 무산될 것이다. 향후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MSCI가 가입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금융후진국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진단이 100% 동의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 이제 선진지수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들은 좀 다른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이 불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외인들의 철수이기보다는 한국 시장의 다른 재료로 인해서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도 외신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뭐 그 자체로 어떤 외국인의 스탠스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니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듯이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네. MSCI 선진지수 가입 이야기는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동안 꾸준하게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었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었을 때 그때는 왜 MSCI 가입이 못 됐는지. 그러니까 꼭 공매도 하나가 이거 하나만 해결된다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MSCI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MSCI가 무조건 금가옥조처럼 가입해야 될 선진금융지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문제 아닐까 싶고요. 저는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공매도 근본적인 대책 나올 때까지, 즉 제도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금지하겠다라는 게 마치 좀 기강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꼭 제도를 개선하라라는 의지를 어제 강력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네. 아, 상반기는 넘어갈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공매도 이 시행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사실 금융 쪽, 경제 관료들 쪽 이야기들, 논리들 굉장히 많이 듣고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요. 그분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MSCI에 가입하려면 공매도가 필수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공매도가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공정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한 달 전만 하도 김주현 위원장 같은 경우가 국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도 개선 다 요구하는 거 들어줬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제도 개선조차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도 개선이 물론 이제 이 제도 개선이 어느까지가 동의가 될지는 서로가 다 다를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작년에도 그랬고 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거든요. 조금씩. 그게 공매도 폐지하시는 분들 주장에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눈에도 안 차기 때문에 세 가지 핵심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좀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 하반기도 공매도가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네네. 공매도를 그러니까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총선이 끝나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전에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총선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영은 하지만 시행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 문자에도 나왔듯이 김포 다음 공매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정책적 이슈로 끌고 왔는데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서 기대하는 건 이게 총선용이 아니고 정말 동의될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한번 믿음을 가져보자는 정도로 제가 이제 어제 발언을 들었고요. 만약에 그 발언이 그냥 메시지용이었다. 라고 한다면 실제 재개되었을 때 제도 개선은 원하는 데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총선용이고 엄포용이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죠. 네.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 발언에서 직접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발언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셨죠. 근데 지금 근본적인 개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그 근본을 해석하기 따라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제도 개선을 하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우리 과태료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과태료를 이제 과징금, 그 다음에 형법을 개정해서 1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처벌 조항도 만들고 3배에서 5배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 그러니까 전산거래 장부를 5년간 보관하게 했습니다. 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부족한 거죠. 그걸로는 근본적인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한 게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불법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가 첫 번째 핵심이었고 기울어지는 운동장 개선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제도 개선에 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꾸준히 해왔던 게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이었거든요. 일부씩 조금씩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차거래 기간도 좀 늘어나고 90일로 담보 비율도 줄어들고 이런 걸로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울어지는 운동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슈퍼 울트라 개미들이거든요.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 자체가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운동장 개선으로 갔을 때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처벌 강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금감원에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전면 금지를 하면서 세 가지를 발표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적인 해소 추진, 그다음에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이게 이제 뭐냐라고 이제 논쟁이 되겠죠. 불법 무차익 공매도 실시간 차산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더라 하더라도, 아니면 그거는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안 되고 정권상에서 수기 작성 이런 걸 좀 금지하고 전산거래로, 정권사 전산거래로 무차익 공매도 대여해주고 공매도가 이루어지게끔 전산이 좀 강화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걸리면 엄벌하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야기인데, 요즘 대통령 말씀들 들어보면 저희들도 잘 못 쓰는 단어든 처단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 봤을 때,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불법 공매도 한 사람을 외국에 가서 잡아오고 싶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그러니까 미차익 공매도에 대해서는 정부 분위기는 엄단 분위기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세 가지 축의 개선들 중에서 어느 곳에 포인트가 맞춰질지에 대해서는 잘 예상이 안 되지만, 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과 전수조사로 인해서 걸린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눈에 보이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 사전 방지에 대한 어떤 대책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이 밖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네. 제일 요구하시는 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입을 최종구 위원장 시절에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서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 대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반응이 엇갈릴 거라 이렇게 보고 있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요. 그렇죠. 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잡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 지금까지 무차익 공매도 하셨던 분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실수였다, 사고였다, 관례였다 이렇게 하고 과태료로 다 빠져나갔는데 원천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초 상관이었다, 5초 상관이었다 이런 논쟁이 없이 처음부터 무차익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걸 감시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제도가 도입돼야지 공매도의 근본적 대책이 된다고 보는 게, 백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범죄가 있었느냐, 잡혀서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부정적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시장의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불공정한 공매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거래가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에 대한 회복이 천금을 들이더라도 저는 전산으로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미국, 유럽 모두 공매도 전산화 하는데 우리나라와 동남아 등 몇 개국만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시스템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시행만 하면은 뭐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그러니까 올라오고 전산 있습니다. 시스템이 정권사는 지금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전산 시스템 도입은 검토하다가 그냥 폐기되었기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의 시스템 도입은 안 되고 있고요. 미국도 정상은 하고 있지만 좀 세계적으로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미국조차도 공매도의 천국이거든요. 이 미국조차도 보고 의무를 공시하게끔 내년부터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공매도가 자유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규제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시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이런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이런 제도 개선의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적발이죠. 적발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게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 나오기 전에도 불법 공매도를 금융당국에서 적발했고 주요 타겟이 뭐 호텔신라, 카카오 등등 이런 종목이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와 함께 또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그 계좌의 해킹 논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불법 공매도가 너무 성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례를 좀 조사를 하고 또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금 현황이 조성자에 대한 어떻습니까? 금지는 전제가 시장 조성자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경우 발견됐을 경우에 시장 조성자도 거래 금지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됐던 주요한 연원이 뭐 변동성이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핵심은 불법 공매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걸 발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정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시장 조성자가 불법 공매도에 한 전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 공매도 허용됐던 건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게 이번 금감원이 BNP 파리파하고 HSBC 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적발을 했거든요. 네. BNP 파리파 같은 경우는 400억 가량 되고 100여 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면 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그냥 일반 증권사도 아니고 유명한 글로벌 IB가 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었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두 곳 말고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두 곳 정도가 더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못 잡고 적발이 되지 않았지만 횡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번 적발로 인해서 단순히 믿음을 넘어서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이르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일반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건데 이게 해소되지 않고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일부만 시행하고 처벌 강화라는 그 퍼포먼스만 한다면 결국 이번 전면 금지는 총선용 아니냐.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에서 정치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공매도 제도에 앞으로 개선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도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추측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수기 작성 이런 거는 금지시키고 전산 거래로만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가 나와서 출력된 내용에서 부여받고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고요. 이 거래가 불법 공매도인지 아닌지 걸러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대차 거래에 대한 일률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개인은 90일인데 외인과 기관들은 1년입니다. 근데 상호 협의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상환 기간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고 공매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에 대해서 공매도 대차 기간을 뭐 90일이나 120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 불공정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벌 강화인데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2년 전에 이제 형법 개정을 해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외국 사례를 본다면 미국은 형량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득금의 1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최소 1년 이상의 형벌과 그 다음에 5배 정도, 3배에서 5배 정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말 처벌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 법률 개정안도 올라갔는데요. 3년 이상의 최소 유기징역과 그 부당이득금의 10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강화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이게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 양도세 부과 기준 자체가 그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동안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많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산도 많이 늘어나셨고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망해 주시고요. 이 주식 양도세의 그 부과 기준이 완화됐을 때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이 옛날 금액이기 때문에 이 10억에 대해서
좀 올려서 50억 정도를 해야 된다.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근데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면서 대조주 기준을 10억을 유지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억을 50억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환영을 하죠. 왜냐하면 연말에 주식 거래가 대거랑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10억 유지 조항을 안 맞추기 위해서 이게 세금이 아마 30%인가 이렇게 많이 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금 보호금액이었던 금액도 지금 5천만 원이거든요. 이거 상향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유지했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세수 확보에 있어서 좀 안 된다면 저는 금지가 맞다고 보고, 합의한 대로. 그 다음에 이걸 양도소득세를 금액을 상향하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 활성화에 있어가지고 1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가다 보면 되는데, 근데 대다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10억이든 50억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식 거래하는 게 1억도 안 되는 상황이고, 1억도 올 시장은 상황이 안 좋아서 거의 쪽박 차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 이야기 끝이 이렇게 들리는데, 어쨌든 총선 정책용으로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채 회장 지분도 해킹이라고 언플 나오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 이게 불법 공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도 채팅창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카르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공매도와 또 주식 양도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